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차가운 거절의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최은혜는 고급 한정식집을 뛰쳐나왔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절망에 빠진 자신 앞에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남대문 전통시장의 작은 떡집에서 만난 할머니,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은혜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 루틴이었어요. 할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혈압약과 당뇨약을 물 한 컵과 함께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은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하는 은혜의 눈빛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메가마트 계산대 앞에 서자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은혜는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어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중년 여성 고객이 계산대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어제는 분명히 더 쌌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할인이 끝나서. 계산원 주제에 뭘 안다고 말댔구야. 주변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은혜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옆 계산대의 순이가 혀를 찼어요. 저런 고객도 있구나. 은혜야, 너 정말 성자 아니야?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순이는 김밥을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현이는 잘 지내? 은혜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순이가 왼손 약지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은혜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현이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혜야. 동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동현이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내는 커플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응, 그럼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동현이 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은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집 마련하려면 2년은 더 모아야겠다. 할머니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은혜야. 동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겠어. 먼저 어머니부터 만나보는 게 어때? 은혜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너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양가 상견례를 하면 돼. 그때 동현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와 함께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 김 박사 딸과 맞선. 동현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광고 문자네. 은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결혼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우리 은혜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곧 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동현이 부모님을 만날 때 혹시 부모님 일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동현이는 다 알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은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늦게 일기장을 펼친 은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드디어 동현이와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왜 가슴 한편이 불안할까?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잘 될까?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은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지를 끼운 손가락을 바라보니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반지가 반짝였는데 깨어나서 손가락을 확인하니 정말로 그곳에 있었어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은혜가 뒤에서 조용히 안아드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우리 은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할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젯밤 은혜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뻐하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은혜가 시집을 가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할머니는 은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은혜도 덩달아 자세를 바로 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은혜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해줄까? 할머니의 눈에 옛 추억이 어렸어요. 40년 전이야. 할머니가 26살 때였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 은혜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정말 가난했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박정숙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간 거야.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데 막막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려웠지만 그분이 더 급해 보였어. 그래서 가게 보증금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줬지. 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가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른 데 구해서 하면 되지 뭐. 사람이 급한데 돈이 뭐 그리 중요해? 할머니의 말에 은혜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갚으셨어요? 그럼 몇 년 후에 사업이 잘 되셔서 갚으러 오셨어. 그런데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어. 할머니 덕분에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다고. 앞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생각해.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런데 은혜야, 요즘은 그분 소식을 모르겠어. 이름이 박정숙이셨는데 벌써 10년도 넘었네. 할머니가 아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도 지금쯤 손자 손녀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럴 거야. 그렇게 좋은 분인데. 할머니가 은혜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셨어요.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할머니가 그 박정숙 씨한테 배운 것처럼 내 마음가짐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은혜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동현이 부모님도 분명히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은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이지. 진짜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 마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혜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은혜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계산대에 서자마자 동료 순이가 달려왔어요. 은혜야, 손 좀 봐봐. 순이가 은혜의 손을 잡고 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동현이 센스 좋네. 근데 순이야, 나 곧 동현이 어머니 만나게 될 것 같아. 순이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어머, 벌써? 좀 긴장되겠다. 응.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대. 맞아. 너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점심시간에 은혜는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들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이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동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혜야, 토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 어머니가 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카페로 하자. 조용한 곳으로 골라볼게. 강남이라는 말에 은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옷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토요일에 입을 옷을 사야 했거든요. 가격표를 보니 한 달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괜찮아. 이런 중요한 날인데. 은혜는 자신을 다독이며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토요일에 동현이 어머니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드디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은혜야, 혹시 내가 부모님 일로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은혜는 할머니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동현이한테 다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다. 할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은혜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자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은혜 말이 맞아. 좋은 분들이실 거야. 밤에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무서우니까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은혜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할머니가 키워주신 사랑과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야경 소리를 들으며 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토요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거예요. 토요일 오전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동현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새로 산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어보니 괜찮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옷 어때요?
거실로 나온 은혜를 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예쁠 수가. 완전 숙녀 같아. 할머니의 칭찬에 은혜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너한테 옛날 이야기 해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젊을 때 시집을 갈 뻔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집에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파혼이 됐지.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사람, 내 할아버지를 만났단다. 할머니의 눈에 그때의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은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할머니,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솔직한 게 좋아. 숨기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오후 1시 은혜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잘 가지 않는 동네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카페를 찾아가는 동안 은혜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너무 일찍 가도 이상하고 늦으면 안 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동현이 이미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야, 왔구나. 긴장하지 마. 동현이 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동현의 얼굴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응,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 우리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은혜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걸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어요. 커피 한 잔 가격도 평소 가던 카페의 3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혜는 손을 꼬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동현이 그런 은혜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동현이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은혜도 급히 일어서며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동현의 어머니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미란이 테이블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은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란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온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은혜예요. 동현이 은혜를 소개하자 은혜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란이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동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란이 자리에 앉으며 은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은혜의 옷차림부터 액세서리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커피 뭘로 드릴까요? 동현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은혜가 가장 무난한 걸로 주문하자
미란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라떼나 다른 음료는 안 드세요? 아니에요.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은혜의 대답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았어요. 커피가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란의 질문들이 하나씩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할머니가 해주신 조언을 떠올리며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은혜가 동현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품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손에 든 커피잔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미라는 은혜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취미가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은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혜 씨는 직업이 뭐예요? 미란의 질문에 은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드디어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성실한 일이네요. 미란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동현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정말 성실해요. 고객들이 모두 은혜만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요? 요즘 서비스업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요. 미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칭찬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드디어 은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고 동현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혜가 부모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키웠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다른 가족은 없나요? 삼촌이나 이모는? 할머니 외에는 가족이 없어요. 미란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살짝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은혜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미리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란이 동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미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동현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왜 낮춰야 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미란이 은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이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은혜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현이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란의 말이 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동현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적 여건도 봐야 하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어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야, 잠깐만. 동현이 은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혜는 몸을 피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혜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커피값이에요. 미란이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마신 건 제가 내는 게 맞아요. 은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카페를 나서자 동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은혜는 동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혜의 붉어진 눈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안 되나 봐요. 은혜가 할머니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은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동현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어제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보니 동현에게서 온 메시지가 2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은혜야, 아침 먹자. 할머니, 저 배 안 고파요. 은혜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작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은혜는 겨우 침대에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가 혼자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은혜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하나 더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가 젓가락을 들고 물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은혜야,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은혜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현이는 좋은 사람 같은데 어머니가 문제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어보니 동현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혜야, 전화도 안 받고. 정말 미안해. 동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혜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할머니가 안에서 말씀하시자 은혜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동현이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못 알았네요. 동현아, 내 잘못은 아니야. 할머니가 동현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동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야, 어머니와 다시 얘기해 볼게.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동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용없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지신 것 같은데.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동현이 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혜는 손을 빼버렸어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나 봐요. 은혜의 말에 동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야, 시간을 좀 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은혜의 질문에 동현이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확신이 없었거든요. 동현이 돌아간 후 은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월요일 아침 은혜는 억지로 마트에 나갔습니다. 순이가 은혜의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은혜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은혜가 대충 둘러댔지만 순이는 눈치챘어요. 혹시 동현이 어머니 만난 거?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이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 은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 순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 은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동현이 또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는 한숨을 쉬며 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속 이럴 거예요? 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동현이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거 받아줘. 나는 포기할 생각 없어. 은혜가 상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현의 진심은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 동현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야. 우리 사랑이면 못 이길 게 없어. 은혜는 반지 상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동현이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치면 안 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내 마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은혜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끼웠다 뺐다 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사랑을 위해 기다릴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나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계속 망설일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이틀을 더 고민한 끝에 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현과 만나 정식으로 상견례를 다시 해보기로 한 거예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랑이었거든요. 동현아, 어머니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봐. 은혜가 동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동현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 고마워, 은혜야.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해 볼게.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은혜를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동현이 어머니께 간청했지만 미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집안에는 안 맞는 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줄 아니?
결혼은 현실을 봐야 해. 동현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동현의 아버지 김 사장이 나선 것이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소리 해? 집안 생각은 안 해? 집안도 중요하지만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 김 사장의 말에 미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 결국 김 사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정식 상견례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때 최종 결정을 하고 미란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양가 상견례가 성사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 궁전이었어요. 미란이 직접 정한 곳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은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어때요? 우리 은혜가 진짜 공주 같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은혜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떨려요. 은혜야,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당당하게 해. 할머니가 은혜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궁전에 도착하니 이미 동현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김 사장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은혜와 할머니가 들어서자 동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혜를 보는 시선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미라는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앉은 두 가족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 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음식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란이 은혜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씨,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세요? 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아이는 누가 돌보죠? 미란의 질문에 은혜가 당황했습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려고요. 상황을 봐서라니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미란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였어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상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현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마트 계산원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문제 삼는 미란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저희가 함께 노력하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미란의 말이 계속 이어지자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 은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요? 어떻게요? 미란이 할머니를 향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은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까지 모욕당하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아니면 절망,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상견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은혜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차가운 시선과 할머니를 향한 무례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마트에 가면 집중이 안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혜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 잘 가지 않던 남대문 전통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어딘지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떡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매네 떡집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은혜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자애로운 인상이 가득했어요. 젊은 아가씨, 떡 하나 드셔보세요. 오늘 막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은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예요? 아이고, 맛보기로 하나 드시는 건데 돈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갓 만든 인절미 하나를 은혜에게 건네주셨어요. 은혜가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럼 좋아라. 우리 손녀딸 또래 같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할머니가 은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혜는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들어주마.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은혜는 할머니 옆에 앉아 떡을 먹으며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의 질문에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아이고,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젊을 때 그런 일 많이 당했어.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학도 못 배웠다고 업신여김 받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옛날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야, 사람 마음속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란다. 은혜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어요. 세상에는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숙이 언니, 오늘도 떡 장사 잘 되나요? 그럭저럭 하지 뭐. 정숙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가게 운영하시면서. 아주머니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아주머니가 지나간 후 정숙이 은혜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젊은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니? 할머니가 보기에 넌 정말 좋은 아이 같은데. 최은혜라고 해요. 최은혜. 성씨가 최씨구나. 혹시 할머니도 최씨니? 정숙의 목소리에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할머니 성함은 최순남이에요. 순간 정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듯 은혜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어요. 최순남. 혹시 그분이 40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나? 은혜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박정숙이야. 내 할머니가 내 인생의 은인이셔. 정말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박정숙님이세요? 맞아, 맞아. 내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정숙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숙님 소식을 궁금해하고 계셨어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아직 연락이 안 되는구나. 사실 10년 전쯤부터 주소가 바뀌셔서 소식을 못 들었거든.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정숙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해 하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내가 나타나다니. 정말 운명인가 봐. 정숙이 은혜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늘 자랑하셨는데. 정숙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말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셔. 정숙이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런데 정작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 할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숙님이 나중에 성공하셨을 거라고.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 정숙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은혜야, 아까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다고 했지? 무슨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숙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은혜는 정숙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현재의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정숙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은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혜는 할머니께 정숙을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박정숙님을 만났어요. 할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숙이를 만났다고? 네, 남대문 시장에서 떡집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이고,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할머니, 정숙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래. 40년을 그리워했는데. 다음 주 내내 은혜는 정숙을 자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들의 안부를 전해드리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정숙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상견례에서 미란이 은혜를 대한 방식을 들었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은혜를 그렇게 대했다고?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그냥 잊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은혜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정숙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할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해. 며칠 후 정숙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미란이라는 사람 알아보세요.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사업 현황, 재정 상태,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이틀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김미란 씨가 1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사장님께서 보증을 서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네, 당시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사장님께서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데? 카페 프랜차이즈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사장님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참 기가 막히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은인의 손녀를 무시했다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주말 은혜가 떡집을 찾았을 때 정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은혜야, 할머니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뭔가요? 그 김미란이라는 여자, 내가 10년 전에 도와준 사람이야. 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그때는 고마워하더니 지금은 이 모양이야. 정숙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나니까 과거를 잊어버렸나 보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이 필요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가르쳐 줘야지. 은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심하긴 뭐가 심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정숙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야, 너는 그 동현이란 남자를 정말 잊었니? 네, 이제 정리됐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끝까지 저를 지켜줬을 텐데. 그렇지. 그런 남자는 있는 게 나아. 정숙이 은혜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정말 너를 소중히 여길 사람 말이야. 지금은 아직, 물론 지금은 아니야. 마음 정리되면 그때 만나보자.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김미랑과 그 가족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남아, 내 손녀 무시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줄게. 정숙의 복수 계획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정숙의 계획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동현과의 이별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동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야, 큰일 났어. 동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최후 통첩을 하셨어. 이번 주말까지 너와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연을 끊겠다고.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화 너머로 동현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은혜야, 미안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족을 포기하고 사는 건. 은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결국 자신보다 가족을 선택한 거였어요. 알겠어, 동현아. 나도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은혜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이제 정말 끝이야. 은혜가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숙을 찾아갔어요. 떡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은혜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은혜? 할머니, 정말 끝났어요. 은혜가 정숙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은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 남자가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구나. 네. 저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대요. 정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야. 너 같은 좋은 아이를 놓치다니.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무슨 소리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정숙이 은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이제 할머니가 진실을 다 말해줄게.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사실 할머니가 그냥 떡집 할머니가 아니야. 은혜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장 건물들의 주인이고 명동 일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정말이에요? 응.
내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 전 내 할머니가 내게 해주신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미란이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도 10년 전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사업 시작할 때 대출 보증을 서줬거든. 정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겼어요. 그럼 할머니가 2번이나 도와주신 거네요. 그렇지. 한 번은 내 할머니를 도와서 또 한 번은 미란을 직접 도와서. 정숙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여자가 은인의 손녀를 무시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 정숙의 말에 은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요? 며칠 전부터야. 김미란의 카페들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맞게 조정하고 있어. 정숙의 차가운 미소를 본 은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심하긴 뭐가 심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숙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혜야,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그리고 은혜야,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도 소개해 줄게. 정숙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누구세요? 강재민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은혜는 아직 동영과의 이별이 실감나지 않는데 벌써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는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야. 마음 정리되면 그때 만나보자. 정숙이 은혜를 안심시켰습니다. 재민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거든.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내 친한 친구 아들이야. 그 친구도 나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정숙의 말에 은혜가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럼 환자들도 모두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이 재민이를 정말 따라. 은혜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지만 할머니, 우선은 마음부터 정리해야겠어요. 당연하지. 천천히 해. 할머니가 기다려줄게. 그날 은혜는 정숙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동현을 잃었지만 정숙 할머니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아직 몰랐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숙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라는 평소와 같이 첫 번째 카페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매장 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김미란 사장님이시죠? 저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미란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임대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남성이 서류 봉투를 미란에게 건네주었어요. 미란이 서류를 펼쳐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대료가 3배로 올랐다고요? 네,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3배가 되면 매장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요.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미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서명까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시거나 매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1시간 후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매장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도 임대료가 올랐대요. 3배로요. 미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모든 매장이 같은 상황인 건 아니겠죠? 급히 3번째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란이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곳 모두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임대료가 인상됐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은 남편 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3매장 모두 임대료가 3배로 올랐어. 김 사장이 놀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이야. 오늘 3곳 모두 통보가 왔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동시에 새 건물이 매각됐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새로운 건물주가 조건을 바꿨대.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연일 리가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미란의 말에 김 사장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운영하던 사교 모임 장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대관료가 인상됩니다. 얼마나요? 기존의 5배입니다. 미란이 귀를 의심했어요. 5배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건물 관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라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사교 모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어요. 감사? 김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내부 감사팀이 와서 제 업무를 점검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동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감사라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방 발령 이야기도 나왔어?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말 김 사장의 건설회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행 중이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갑작스러운 안전점검이 들어온 거예요. 사장님, 시청에서 안전점검단이 나왔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전점검? 지난달에도 했잖아. 그런데 또 나왔어요. 아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안전점검이 자주 들어오면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 최대한 주의하고 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김 사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가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미란의 카페 사업은 위기에 처했고 동현은 회사에서 불안한 상황에 놓였어요. 김 사장의 건설회사도 각종 점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일까? 미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동현이 궁금해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 미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미란은 문득 은혜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트 계산원인 은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설마 그 고아 때문인가?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마트 계산원인데 무슨 힘이 있어?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모든 일이 은혜와 헤어진 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요? 미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 사람의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숙의 계획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 가족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은혜는 매일 정숙을 만나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가 떡집에 갔을 때 정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은혜야, 앉아봐. 할머니가 말할 게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미란 가족 말이야.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더라. 은혜가 정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김 과장이 보고한 걸 들어보니 그 가족이 거의 파산 직전이야. 그렇게 심각해요? 응. 카페 세 곳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동현이란 아이는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은혜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은혜야,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뭔가요? 내가 지금 계획을 중단해도 이미 진행된 일들은 되돌리기 어려워. 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임대료 인상이나 각종 점검들은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됐거든. 갑자기 취소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 정숙의 설명에 은혜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그 가족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은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무시한 건 분명 잘못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안 될까요? 사과? 네. 동현 씨 어머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할머니도 마음이 풀리시지 않을까요? 정숙이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은혜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은혜야,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날 저녁 은혜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정숙 할머니가 복수를 하셨는데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다고 후회하세요. 그래, 정숙이가 그런 말을 했어?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동현 씨 어머님을 만나서 사과를 받아보려고 해요. 은혜야,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너를 또 무시하면 어떻게 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은혜의 의지를 본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내가 다시 상처받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미란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전화 너머로 미란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은혜 씨? 왜 전화를?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편하신 곳 아무데나 좋아요. 그럼 집 근처 작은 카페로 올래요? 미란이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전에 갔던 고급 카페가 아니라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1시간 후 은혜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란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가 인사를 건네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미란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은혜는 미란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물로 할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보시다시피 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미란이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힘들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은혜는 미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도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동정심이 들었어요. 동현 씨 어머님, 혹시 저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은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란이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무언가 깨달은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당신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저를 아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상처받은 걸 못 봐주시는 분이요. 은혜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정말, 네. 하지만 그분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걸 후회하고 계세요. 미란이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란과의 만남을 마친 은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혜야, 어떻게 됐어? 사과는 받았어요.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은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이제 마음이 좀 나아졌겠구나. 할머니가 은혜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하지만 은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해요. 뭐가? 사과도 받았고 복수도 성공했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은혜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오히려 더 공허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착한 아이라서 그래.
남을 괴롭히는 게 내 본성이 아니거든. 그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은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현도 잃었고 복수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후 은혜는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 미란을 만났다면서? 네,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정숙의 질문에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왜?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복수도 시원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말에 정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야,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복수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정말이에요? 응. 내 할머니라면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응. 할머니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은혜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강재민 박사님 말씀이세요? 그래. 오늘 시간 되면 만나볼까? 정숙의 제안에 은혜가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는 아직 만나본다고 해서 꼭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아두는 거지. 정숙이 은혜를 설득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35살이고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를 해. 성격도 정말 따뜻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모두 교육자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 정숙의 설명에 은혜가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그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은혜 이야기를 했더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 정숙의 말에 은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분은 저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민이 부모님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 은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동영과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하자. 부담스럽지 않게. 그날 오후 5시 은혜는 정숙과 함께 대학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숙이 재민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줬어요. 재민이는 어릴 때부터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된 거지. 환자들이 좋아하나요? 그럼. 아이들이 재민이만 보면 따라.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성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보자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강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은혜는 첫인상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할머니께서 은혜 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었고요. 재민의 말에 은혜가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은혜 씨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해요. 재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는 재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직업을 말했을 때도 전혀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 텐데 대단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요. 서비스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재민의 이해심 깊은 말에 은혜가 감동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재민은 동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재민이 헤어지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은혜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재민과의 만남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아직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재민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매일 재민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재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가 떡집을 찾았을 때 정숙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은혜야, 오늘 내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 정말이에요? 은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혜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40년 만의 재회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은혜야,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 정숙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가요? 내가 김미란에게 한 일 말이야. 할머니가 알면 놀라실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진짜 정체와 복수 계획을 할머니가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였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현명하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저녁 7시 정숙이 은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머리도 새로 하시고 좋은 옷도 입으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할머니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언니, 순남이, 두 할머니가 40년 만에 만나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정숙이 언니가 이렇게 늙었어. 순남아,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전히 곱네. 두 할머니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됐다고? 다 순남이 덕분이야.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정숙의 말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한참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숙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순남이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은혜가 최근에 힘든 일을 당했거든. 정숙이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부터 자신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은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런데 정숙이 언니, 복수는 좀 심했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봐.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마음은 이해해. 은혜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거잖아. 할머니의 이해심 깊은 말에 정숙이 감사해 했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
김미란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럼 다행이구나. 이제 은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 할머니가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야, 정수기가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은 어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전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대답에 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다행이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네. 정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은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가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재민 씨가 만나자고 하네요. 그럼 가봐. 할머니들끼리 더 이야기할 게 많아. 정숙이 은혜를 보내주었습니다. 1시간 후 은혜는 재민이 정한 장소로 갔어요. 대학병원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재민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재민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이거예요. 재민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죠.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재민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비슷해서요. 재민의 말에 은혜가 감동했어요. 저도 이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혜 씨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재민의 제안에 은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부터 가능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일이에요. 좋아요. 꼭 하고 싶어요. 은혜의 대답에 재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혜 씨가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혜는 두 할머니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은혜야,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재민 씨가 병원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정말 잘했어. 남을 도우면서 내 마음도 더 따뜻해질 거야. 정숙이 은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언니가 미란에게 한 일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야. 내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거야. 그럼 다행이구나. 이제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두 할머니가 만나셨고 재민 씨와 좋은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드디어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약속한 대로 미란 가족의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카페 임대료도 정상화되고 동현의 회사 상황도 해결됐습니다. 김 사장의 건설회사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은혜는 재민과 함께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은혜의 따뜻한 마음에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혜 누나,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7살 난 민준이가 은혜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공주님 이야기 읽어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혜는 이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거든요. 재민이 은혜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은혜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저도 정말 즐거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데 왜 아픈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죠. 재민의 말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혜와 재민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혜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재민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 덕분이기도 하고, 아니에요. 은혜 씨 자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재민이 은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은혜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혜 씨,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실래요? 평생 말이에요. 재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영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은혜의 대답에 재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두 할머니에게 재민과 사귀기로 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드디어 우리 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머니가 기뻐하며 은혜를 안아주셨어요. 재민이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천천히 알아가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렴. 정숙도 흐뭇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미란 씨도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의 말에 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초대라니? 왜?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은혜의 관대함에 정숙이 감동했어요. 우리 은혜가 정말 착하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1년 후, 은혜와 재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은혜의 할머니와 정숙이 함께 은혜를 축복해 주셨고, 재민의 부모님도 은혜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재민의 어머니가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재민의 아버지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장 한편에는 병원 아이들도 와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은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혜 누나,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에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놀랍게도 미란과 김 사장, 그리고 동현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란이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혜 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은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동현은 멀리서 은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놓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숙이 은혜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내 할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준 편지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은혜가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어려운 때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어.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길 바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란다. 편지를 읽은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벌써 다 아셨던 거네요. 그래. 내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어. 정숙이 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후 은혜와 재민 사이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숙이 아기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쁘게 생겼네. 이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이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은혜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아기를 안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우리 아가야,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많단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은혜가 아기에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사랑에서 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은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렸습니다. 은혜와 재민은 대학병원 근처 아담한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은혜는 마트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환자 가족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은혜는 정숙의 떡집을 찾았습니다. 요즘 정숙이 자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됐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은혜가 왔네. 어서 들어와. 정숙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얼굴이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괜찮아. 정숙이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떡집 말이야. 할머니가 못하게 되면 누군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은혜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할머니 생각일 뿐이야.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은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이 떡집이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은혜는 정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떡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정숙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배워볼까요? 떡 만드는 법을 말이에요. 정말? 그럼 정말 고마울 텐데.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부터 은혜는 일주일에 이틀씩 떡집에 와서 정숙에게 떡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은혜야, 떡 만들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해.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은혜가 정성스럽게 떡을 빚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은혜와 재민이 함께 떡집에 왔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은혜가 자연스럽게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떡 좀 사려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인데 예전에 이런 전통 떡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떤 떡을 원하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란이 수줍게 물었어요. 은혜가 여러 가지 떡을 설명해주며 포장해줬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미란이 나간 후 정숙이 은혜를 바라봤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다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고요. 은혜의 말에 정숙이 감동했어요. 한 달 후 은혜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재민과 함께 두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가 엄마가 되는구나. 할머니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에 할머니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해, 은혜야.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거야. 정숙도 은혜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정숙 할머니에게도 자주 데려올게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쁠까? 떡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날 저녁 은혜와 재미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은혜가 재민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은혜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숙 할머니와 우리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운명이었을 거야. 좋은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 재민의 말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보, 아이가 태어나면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글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함. 은혜의 대답에 재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로부터 7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은혜는 아이의 이름을 정은이라고 지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정과 자신의 은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정은이 할머니가 왔어. 정숙이 아기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쁘게 생겼네. 정은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이 언니, 이제 우리가 증조할머니가 됐네요. 은혜 할머니도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은혜가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너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거든. 그날 오후 은혜는 정은이를 안고 떡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가 정숙이 떡을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저기 계신 분이 정숙 할머니야.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시란다. 은혜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와 할머니들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아기가 은혜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마치 엄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해가 저물어가는 남대문 전통시장의 풍경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아기를 안고 일어서서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저희 이만 집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우리 정은이 감기 걸리지 않게. 정숙이 아기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 골목에서 울고 있던 자신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은아,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엄마도 그런 사람들 덕분에 행복해졌어. 은혜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사람 말이야. 아기가 다시 한번 방긋 웃었어요. 은혜는 그 웃음 속에서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